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공헌 아카데미 담당자 박지희라고 합니다. 네, 제가 강연 전에 좀 간략하게 안내드릴 사항이 있어서요. 예, 슬라이드 보고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4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강연 전 필히 이미 로비 리셉션 창구에서 서명으로 등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강연이 1시간 반 내외로 진행이 되는데요. Q&A 시간이 있어서요. 강연 중에 혹시 문의사항이 있어 메모를 해 주신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강연 후 한 5시 30분경 정도에는 리셉션 창구에서 서명을 이미 하셨잖아요. 한 번 더 확인하신 후에 간식을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이미 사전 등록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간식을 수령해 가실 수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 강연에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생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수강생분들은 강연 후 휴식 5분 이후에 또 같은 강연장에 다시 복귀하셔가지고 저희 기본교육 오리엔테이션을 또 들으셔야 합니다. 이 4가지가 중요한 안내사항입니다. 해당 강연은 지금 촬영 중에도 있고요. 그리고 저작권법 보호에 의해서 강연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연 후에 이 스크린에 만족도 QR을 계속 올려놓을 예정이니까요. 이 QR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더 질 좋은 아카데미로 이제 향후에 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족도에 임해주신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기프티콘도 발송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사회공헌 아카데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글로벌 사회공헌단 단장이신 오늘 서교 교수님께서 직접 또 인사차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서은영 교수님 오신다고 해서 제가 다른 일을 제쳐두고 소개하려고 잠깐 자리에 왔는데요. 서은영 교수님은 혹시 서은영 교수님 원래 알고 오신 학생이 있으신가요? 명성을 들어본 적이 있다. 네. 오늘 새로운 세계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서은영 교수님은 간호대학에 계시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이력서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학위를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에서 박사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전문 간호사 자격이라고 FNP 자격증을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어바인에서 하셨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의사들처럼 간호사도 이렇게 처방하거나 뭐 이런 활동할 수 있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많은 그런 활동과 또 경력에도 불구하시고 또 저희 글로벌 사회공헌단의 자문 교수님으로 네팔이나 이런 데 갈 때 많이 또 참여를 해주셔서 특별히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굳이 제가 또 우리 박지 선생님이 소개를 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소개를 드린다고 했고요. 저는 전공이 이제 데이터 분석하고 이제 AI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챗GPT에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우리 서은영 교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랬더니 4줄로 이제 요약을 해줬는데 서은영 교수님은 국내 간호학계에서 암 환자 중심의 중재 개발, 전문 간호사 제도 확립, 그리고 이론 기반 연구 등의 다중적 성격과 리더십을 가진 학자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문제를 연구와 교육으로 연결하며 한국 간호 교육 발전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계신 분입니다. 학생과 동료에게는 따뜻한 멘토로 학문적으로는 기초부터 응용까지 폭넓은 기여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부생들 맞아요? 엄청 약간 무겁네요. 네, 괜찮아요. 이 사회공헌
이 아카데미에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 환영하고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좀 쳐다봐 주세요. 자, 아이 컨택. 네. 반가워요. 어떻게 재밌으세요? 서울대 다니는 거? 아, 눈을 아무도 못 마주치시네요. 웬일이에요. 교수님들이 더 잘해야 되겠네요. 반갑습니다. 저는 진짜 너무 과찬으로 대단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그냥 3,000명 가까이 되는 서울대학교 교수 중에 하나이고요. 또 전국에 있는 37만 간호사 중에 한 명이고요. 또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한 사람이고 그냥 평범하디 평범한 사람이 아닐까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한 자리 주셔서 우리 서교단장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사실 저는 여러분을 만나러 왔어요. 서울대 시기나 다니면서 또 이렇게 심지어는 사회공헌이라고 하는 화두에 관심이 있는 우리 학부생들이 이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임에는 확실한데 과연 어떻게 생겼고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이 고민인지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1시간 정도 만나고 한 30분 제가 질문을 또 받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집에 저도 여러분 나이 또래 있거든요. 같이 사는 친구들이. 근데 여긴 못 오는 수준의 친구들이라 이제 서울대 학생들은 어떤가 이제 제가 관심이 있죠. 제가 전공 가르치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오늘 주제는 너무 어렵죠. 답을 모르시나요? 아시죠? 남을 도울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엄청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죠. 잘 먹고 잘 살겠죠. 다 정답이 그려져 있는 거에 과연 1시간 동안 여러분보다 제가 딱 한 세기 정도 더 살았거든요. 한 세대 정도, 30년 정도 더 살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졸업 30주년이었거든요. 그러니 딱 한 세대 먼저 살았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졸리면 사실 주무셔도 돼요. 뭐 지겨우니까 주무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서교 선생님하고 저하고도 만난 게 이제 여러 번 부딪혀가지고 이제는 이제 서로 신뢰 이제 이런 강의 부탁도 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지만 그냥 있는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살거든요. 오늘 여기 왜 저렇게 좀 세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 계시나 여러분 한번 퀘스천 해보고 여러분의 존재와 제 존재가 1시간 동안 부딪히고 나면 과연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수업 전과 후가 반드시 차이가 있어야 저는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 뭐 그냥 표면적으로 봐서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길어요. 제 남은 인생이 길어요. 여러분이 훨씬 길죠. 거의 2배나 될걸요. 그러면 여러분의 1시간과 제 1시간은 사뭇 차이가 있는 가치를 가지는데 제가 여기 1시간 반 동안 여러분과 만나거든요. 그럼 이제 그냥 갈 수는 없죠. 이게 오늘 여기서 만난 우리 무슨 과예요? 사회복지학과,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부딪히는 만남이 쉽지 않아요. 우연히 있는 일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중에 과연 누가 날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겠고 또 여러분들 중에도 저 사람 굉장히 독특하다 하면서 또 계속 연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냥 넘어가진 않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일로 여러 이제 네트워킹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계속 연락하면서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차차 하면서 여러분에게 서은영을 만나기 전 이건 뭐 과장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강의 또는 어떤 새로운 만남 그리고 여러분보다 한 세대를 먼저 산 그래도 나름 여러분 앞에서 무엇인가를 내가 이런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여러분이 부딪히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존재로 여러분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지켜보시고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이 저렇게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는데도 끄떡도 안 하네. 난 아무렇지도 않네. 하면 집에 가서 한번 왜 나는 저 여자 선생님이 저렇게까지 열심히 얘기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지? 한번 일기에다 써보는 것도 좋은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프닝을 뭘 할까 생각하다가 지금 히브리 대학의 교수로 계신 유발 하라리 선생님은 많이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내한하셔서 강의를 했고 풀 강의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하도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하길래 저도 뒤처지면 안 되어서 전체 강의를 한번
청취를 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AI 시대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고 어떻게 하면 휴먼다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안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남는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그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정보가 많이 공개되면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알게 되면 그리고 정보가 더 접촉하기 쉬워지면 더 정의가 구현되고 진실이 드러나고 더 나은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굉장히 무겁고 복잡하고 불편한 사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 통계를 조금만 해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저의 노후를 걱정하셔야 되는, 여러분이 이제 돌봄 부담 딱 한 세대 뒤잖아요. 제가 노인이 되고 나면, 제가 요양시설에 가고 나면 그 모든 부담들을 여러분의 세대 이후에서 져야 하는 어마어마한 돼지띠 102만 명입니다. 지금 태어나는 올해 출생자가 몇 명인지 따져보시면 거의 4분의 1로 줄었죠. 58년부터 92만 명 정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늘어가지고요. 저희가 피크치고 계속 100만 대, 90만 대 후반이다가 그다음에 이제 인구가 많이 준 아주 역사적인 그런 학년입니다. 저희 통계청에 들어가면 저희 71년생 돼지띠가 80만 명 정도밖에 살아있지 않다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말인지는 제가 통계청에 안 들어가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은 이들이 이미 이 세상에 없고, 그리고 지금도 태어나고 있는 수십만의 신생아들 중에 거의 3만 명 가까이 되는 신생아들이 금방 엄마랑 집에 못 갑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있고요. 그 어떤 사회든 그 어떤 나라든 그 어떤 선진국이든 상관없이 그걸 뭐라 그러죠? 스키조프레니아를 가진 사람은 1%.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도 별로 저를 안 좋아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제가 또 약간 착하거든요. 그래서 마상을 살짝 입어가지고 제가 좀 어눌한데, 이게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말이 어눌하진 않은데 제가 지금 약간 간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나를 좀 우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나 하면 이제 그 사람 쳐다보고 계속 강의하려고 하는데, 지금 비교적 한 3분의 2는 굉장히 저를 힘든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극복할 수 있어요. 조금만 시간 더 주시면 제가 5분 안에 극복해서 이제 조금 더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조프레니아, 조현병이 금방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조현병 1%고요. 그다음에 암 발생률도 1%입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든지 상관없이 1%는 누군가 그 자리를 차지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 그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우울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서울대학에 학부를 다니고 있는 정말 우리 모든 5,200만 국민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대하고 또 바라고 믿는 그런 여러분이 그 자리를 차지하신 건데, 누군가는 그 스키조프레니아의 자리, 누군가는 암 환자의 자리를 차지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완전히 생각의 약간의 반전이죠. 실제적인 세상은 무겁고 불편합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요. 그리고 TV에서는 이것만 사면 뭐 냉장고만 사면 또 뭐 세탁기만 사면 행복할 것처럼 온갖 우습을 짓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갈 우리가 아니죠. 삶은 녹록지 않고 또 매일매일 우리가 구성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세상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진짜 사실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싸게 무료로 얻을 수 있는 많은 정보들, 그리고 여러분이 서치해서 여러분이 그렇다고 믿고 있는 많은 것들에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살고 난 이렇게 불행한 것 같지? 저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왜 내 환경은 이것밖에 안 되지? 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런 인트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좀 들어가고 싶은 얘기들은 AI입니다. 우리 단장님 AI 전공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휴머니즘 전공이기 때문에 AI랑은 아직 그닥 친하지는 않습니다. 전 챗GPT 돈 내고 구독하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프롬프트를 이렇게 줬어요. 이제 AI가 제 강의를 혹시 대신해주면 어떤 내용을 할까 해가지고 자세하게 줬죠. 서울대학교 서은영이 강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서 교수가 어떤 얘기를 할 것 같니 했는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 오늘 강의 제목 있죠. 남을 도울 때 생기는 일, 사회공헌과 케어. 챗GPT가 뭐라고 했는지 보실래요? 돌봄 공감,
그리고 나의 사회적 책임, 간호학의 시선으로 바라본 공헌의 의미. 이거 되게 유사하죠? 그래서 제가 우와, 제가 지난 서울대 교수한 지 이제 20년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졸업 30주년 됐다 했잖아요. 10년은 간호사 사원형으로 현장에서 일했고, 그다음에 20년은 교육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20년 동안 여러 가지를 흩뿌리고 다녔나 보다. 이게 이제 챗GPT가 걸러내서 저에 대해서 이야기해준 슬라이드가 여기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하라는 거예요. 5분 동안 공헌은 돌봄과 무엇이 봉사와 어떻게 다른가? 또 키워드로서의 공헌, 또 제 개인적인 경험 소개. 아주 정말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 5분 하고 나면 10분 동안 케어의 철학 얘기하라고 하고요. 기술 이전의 인간 존중의 실천이고, 또 재난 현장 글로벌 헬스 뭐 이런 데서도 간호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돌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엔 이제 국내 암 환자 돌봄 사례, 뭐 고령 돌봄, 이거 제가 다 논문을 이것저것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니 얘가 이런 걸 걸러내네요. 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는 거죠. 난 뭘 할 수 있었나? 학생 여러분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나? 뭐 재밌으세요? 엄청 지루하죠? 네, 이런 뻔한 이런 뻔한 얘기들. 자, 10분에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기여할 수 있다고 이야기되고요. 이러이러한 것들, 환자 친화적 환경 조성, 뭐 아주 너무나 그럴싸한 얘기들입니다. 깜짝 놀란 건 제가 재작년까지 아시아 종양간호학회 회장을 한 4년 했는데, 이거 아시아 간호협력 얘가 그것도 걸러내가지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줄에 있는 거는 아마 그 활동을 근거로 AI가 이렇게 얘기해주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네팔 갔다 와서 또 워낙 여기 글로벌 사회공헌단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니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걸리네요. 맺는 말은 작은 배려와 인식에서 시작되고 질문과 실천을 멈추지 않는 청년이 되기를 바란대요, AI가. 그래서 이제 이 슬라이드를 제가 슬라이드 만들어줘 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줬습니다. 자, AI가 할 수 없는 거 지금부터 제가 한 45분 남은 시간 동안 할게요. 지금부터 제가 얘기할 얘기들은 AI가 아직은 캐치할 수 없는 제가 몸으로 살아온 지난 수년 동안의 체화된 경험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아직 AI가 모르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논문으로 또 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라 제가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50대 중반이 돼서 여러분한테, 이제 서울대학교 학부생들한테 1시간 강의를 준비하며 저를 좀 되돌아봤어요. 어떤 키워드들이 생각나고 무엇이 나를 지금의 내가 있게 했나. 정말 자랑할 거 하나 없고요. 또 뭐 대단할 거 하나 없고, 정말 그냥 조금 더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또 다른 사람 도우려고 살려고 노력했고, 그런데 또 이렇게 감히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를 좀 되돌아보면서 과연 지금의 내가 어떻게 구성됐지, 어디서부터 왔지라는 걸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의 키워드는 나름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여러분 만날 때 성인이 되고 나서 저에게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원칙을 세워주신 많은 선배들이 있으셨어요. 그런 에피소드들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2번째는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고 고등교육을 받았고요. 또 너무 이 간호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공부도 더 하고 더 했고요. 심지어는 마지막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그 전문 간호사 과정은 굳이 한국엔 아직도 직제가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걸 박사까지 다 끝내고, 간호학을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나에게서 안 한 학위가 있다는 건 내 스스로가 허락지 않아. 그때 당시 저희 남편의 무엇인가를 제가 좀 도와야 하는 상황이었고, 큰애를 임신을 한 상황이었고, 샌디에고 주립대학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도 또 너스 프랙티셔너 과정을 풀타임으로 시작해가지고 한 4가지 일 정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제가 35, 6의 일인 거예요. 그만큼 이게 누구를 돕는다는 학문에 대한 어떤 저의 뭐라 그럴까요? 간절함 또는 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확장되었던 많은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뭐 저를 흉보는 선생님들도 많으세요. 제 주변에 이제 제가 이렇게 저를 드러내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아유, 내가 은퇴하기 전에 너 철드는 거 보고 은퇴해야 될 텐데 하는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넌 아직도 그렇게 이제 뭘 진짜 하려 그러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주시는 선배님들도 계시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미 이제 너무 늦었죠. 이게 제가 벌써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생긴 대로 그냥 살아야만 되는 거라 더 골치 아픈 문제죠. 변하질 않으려고 하니. 그렇지만 저는 뭐 남들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이제 그 상대주의적 측면에서 제가 너무나 요즘 행복하거든요. 어떻게 해도 행복하고 이래도 행복하고 또 저래도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 날이 저보다 2배 이상 남으신 것 같은데도 여러분들 얼굴보다 제 얼굴이 더 밝죠? 이게 이제 제가 더 신나고 제가 더 사는 게 참 충만하고 좋고 이제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이제 제가 비슷한 또래가 집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다시 그 세대로 돌아간다면 여기 유명하신 최인철 선생님은 운동을 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신입생 환영회에서.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걸 여러분 나이 때 알았었으면 와, 난 뭐가 됐을까 하는 생각을 요즘 가끔은 해요. 뭐 이미 너무 늦은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 중에 지금 뭐 다 졸리워하고 이러고 있지만 그 중에 한두 명 지금 눈이 반짝반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두 명한테 제가 여러분보다 30년 쭉 땡겨서 앞에 산 얘기들이 여러분에게 혹시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제 그게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어릴 때 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때마다 철마다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저의 어린 시절은 병원에 뭐 여러 가지 기구들하고 너무 익숙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링거 뭐 이렇게 플루이드 병이 그게 이제 PVC 백이라 땅에 떨어져도 이렇게 터지지 않는 다음에야 물이 새지 않는데 옛날에는 그게 유리병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미끄러져서 손이 놓치면 이제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끈적끈적한 비타민 같은 거 섞여 있고 하면은 온 바닥이 다 끈적끈적해지고 이제 그런 링거를 제가 이렇게 하면 피가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들면 다시 피가 들어가고 그래서 주로 병동에서 그렇게 어릴 때 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하루는 일어났는데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어머 여기 피가 났어요 이러면서 막 가서 다른 간호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여기 혈관에 이게 떨어져 가지고 피가 샌 거예요. 근데 제가 침대 제일 끝부분에 서 있었고 그래서 제 뷰가 침대 전체를 볼 만큼 제가 꼬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침대 제일 상단 부분에 서서 전체를 보고 있었고 간호사 선생님 2분이 오셔가지고 시트를 하나를 벗겨내면 또 피가 있고 하나를 벗겨내면 또 피가 있고 이렇게 해서 빨간 게 계속 있었던 기억이 제 어린 시절 기억에 있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많이 크지 않은 시절에 제가 어릴 때부터 병원 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거죠. 엄마 아빠가 저를 간호하시면서 뭐 업어도 주고 이제 재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의 그 큰 등에 제가 엎여 있었던 아주 생생한 기억들이 납니다. 그래서 저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호흡이 잘 되게 해줄까 고민하셨던 부모님의 그 시절이 저는 생각이 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 2분은 다 골아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두운 조명이 있는 데에서 엄마 아빠는 주무시고 있는데 난 여전히 숨쉬기가 힘이 들고 그래서 아주 꼬망이 때 알게 됐죠. 이게 환자의 고통은 올고지 혼자 가져가는 거라는 거 그리고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거라는 거 그리고 내가 아무리 숨차고 아프다고 이야기해도 그 고통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지는 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전 진짜 어릴 때부터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 같이 저도 공부도 열심히 잘 했겠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영어 시간에 영어 이름을 하나 자기 이름 지어와라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이제 그때는 또 막 의미 부여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택했던 제 영어 이름이 그냥 영어로 된 저의 이제 이름이 산드라라는 거였는데 샌드라 이렇게 얘기하죠. 샌드라가 그게 A person who helps others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라는 뜻의 샌드라를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 회화 시간에도 이제 제 이름은 샌드라였으니 고등학교 때부터도 저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저의 하나의 신조이고 또 어릴 때부터 너무 아팠으니까 뭐 이러다 큰일 날 수도 있겠구나. 제가 아주 꼬망이 때 또 제가 막 걱정이 많다 보니까 내가 이게 제대로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초등학교 때 했던 것 같고요. 그걸 못할 바에야 남이라도 도와야지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남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는 어떤 저의 가치관을 갖고 대학도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뭐 물리학과나
그런 자연과학의 순수 자연과학은 나보다도 잘하는 사람 많겠지 막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건 더 잘하는 사람 많겠지 했는데 이제 간호학은 제가 남을 돕는 것이 저의 철학과 잘 맞아서 간호학을 2번도 생각 안 하고 골랐고요. 또 저희 엄마도 간호사시고 이제 간호대학에서 은퇴를 하셨는데 저희 엄마도 처음에는 힘들다고 좀 말리시더니 제 꿈을 듣고 나서는 이렇게 사람을 상대로 하는 학문이다라면서 지원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렇게 선택해서 간 간호학과였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제까지도 별로 이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막 저보다 더 막 뭐라고 해야 돼요? 극성스럽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뭐 어쨌든 굉장히 극성스럽게 이제 이 과목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습 나가서 또 진짜 정말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좀 한번 해봐 드릴까요? 제가 여러분 만날 때 이제 성인으로서 막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남을 돕는 것이 맞구나. 남을 돕는 하나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 그 어떤 이 세상의 가치보다도 참 숭고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고하게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었어요. 물론 뭐 매일매일의 만남과 매일매일의 부딪힘이 그것을 공고히 했겠지만 굳이 꼽자면 이제 처음 이제 서울대 학생이 돼가지고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막 뿌듯해서 저 낙성대 이제 언덕 넘어와가지고 마을버스 타고 와서 사회과학대학의 사회학과 수업을 제가 처음 교양 과목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과목을 가르치시던 교수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겠죠? 그런데 지금도 제가 하나의 원칙으로 갖고 있는 말씀을 그때 들었어요. 뭐냐 하면 니네들 너무 이렇게 니네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90학번이니까 1990년대의 입시 제도에 잘 적응한 몇천 명 안에 들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이제 이미 너무 많은 걸 잃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무엇보다도 삶의 어떤 사람 됨됨이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 나름 뭐 서울대학 와서 너무 좋고 자랑스럽던 그 당시로서는 입시제도에 잘 적응한 것뿐이고 남들보다 그닥 나을 게 없다는 그 얘기가 사뭇 충격이었습니다. 저로서는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를 매번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이제 세월이 흘러 제가 그 교수님을 쫓아다닐 일이 사실은 없는데 최근에 우연한 기회에 이제 이렇게 거의 한 세대가 흘러서 이제는 명예 교수님이 되셔서 또 사회 공헌 활동을 너무나 활발하게 하고 계신 그 교수님을 보면서 정말 제 마음에 꽂힌 그 교수님의 그러한 말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그 교수님이 살아온 한 존재로서 그 이야기를 내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받을 만한 밭이 있었던 저에게 깊은 마음에 새겨져서 오늘의 제가 있도록 동기부여가 되었고 또 그분은 그분대로 너무나 아름답게 장애인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 사회의 지도자이자 리더가 되신 거를 보면서 참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또 2번째 에피소드는 제가 3학년 때 간호학과가 의과대학 간호학과였다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나름 막 판넬 붙이고 막 다 축하하고 어떤 의학 안에서 숨겨진 케어링이 아니라 이제 단독 학문으로서 우뚝 선 이제 그런 굉장히 기념비적인 어떤 그 모멘텀이었는데요. 그때 초대 학장이셨던 이제 저희 명예 교수님이 이제 저랑 전공이 같으셨는데 이제 그때 저희 성인간호학 수업에 들어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선교사들이 세운 연세대학교 간호학과랑 이화여대 간호학과는 이미 간호대학으로 학장 역할들을 하고 계셨는데 우리 서울대학은 학과장 위치밖에 안 됐었고 그때 당시는 교육부가 아니고 문교부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학과장이셨던 저희 그 명예 교수님이 몇 번 문교부를 찾아가서 우리 서울대학교 간호학과도 간호대학으로 좀 승격을 해달라. 우리가 단독 학문으로 충분히 이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문교부 공무원들이 그닥 도움을 줄 리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거절받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한 문교부 직원이 내가 이거를 테이블에 올려서
이제 진행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그 문교부 직원이 젊은 시절에 이제 결핵을 앓아서 심한 질환에, 감염성 질환에 걸려 있었는데, 결핵 질환은 여러 가지 약물도 한꺼번에 먹어야 하고 또 스트랩토마이신이라는 주사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5번 엉덩이 주사를, 근육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 문교부 직원이 돈이 너무 없는 가난한 사람이어서 도저히 그 스트랩토마이신을 주사를 맞을 수가 없는 경제적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치료를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병원에 간호사가 뒤로 이제 나가는 그 환자를 붙들고 가서 약국에 가서 SM을 사오기만 해라, 스트랩토마이신을 사오기만 하면 내가 이걸 그냥 무상으로 돈 안 받고 놔주겠다라고 해서 2달 동안이나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랩토마이신을 성공적으로 맞았고 결핵을 치료했고, 그래서 지금 자기가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단초가 됐다. 내가 다른 여건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슈화 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그때 은혜를 입었던 그 간호사한테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이거 문교부에 이걸 진행시켜 주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때 초대 학장님이신 그 교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하면, 그 이름 모를 지방에 어떤 간호사의 한 남을 돕는 선행이,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본인의 치료를 포기해야 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휴머니즘의 덕분에 이 서울대학교 간호학과가 간호대학이 되었다 하면서, 그때 3학년이던 저희 클래스를 향해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은 우리가 잘해서 된 거라기보다는 전국에 있는 많은 간호사들의 선행으로 인해 돌아온 것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어떤 공적 책무, 또 제가 서울대에서 여러 훈련을 받고 또 지금도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을 놓고 강의를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제가 얻게 되었다는 것은, 제가 이제 공적 자원이라고 저는 스스로를, 아무도 뭐 저한테 값어치를 매기지는 않겠지만 전 스스로 공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여기 오래 있다 보니까 부학장도 하고 또 감사하게도 학생부처장도 해서 학교 전반적인 운영도 조금 엿보고 하니, 저희 대학이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할 수 있고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흔쾌히 제공되는 많은 것들, 그리고 유수한 교수님들을 모셔와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세대의 리더로 키워줄 수 있는 이 모든 공공재가 다 국민들의 세금의 일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좀 옛날 꼰대 같은 이야기를 좀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앞에는 이렇게 나이스하게 얘기하지만 제 학과에 가서 전공 얘기할 때는 훨씬 더 솔직하게, 훨씬 더 편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국민들이 쪽지도 모아서 세금 낸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훌륭하게 된 것을 스스로 조금 그 어떤 공적 책무를 꼭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몇 번이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어떤 책임감 없이 과연 우리 사회가 미래에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까 저는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마지막 3번째는 제가 4학년 때 보라매 병원으로 상과 실습을 갔는데요. 이게 이제 의료인이니까 조금 적나라한 얘기가 나와도 봐주세요. 그냥 굳이 예를 들자면 다른 예들도 많을 텐데 그래도 기억나는 게 4학년 때 실습이었어가지고요. 이제 보람에 갔더니 이제 아기를 낳고 산모들이 다 누워 있는데, 이제 저는 분홍색 이제 실습 가운을 입은 학생 간호사였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가서 뭘 좀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환자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한 번도 밑에를, 이제 아기가 나온 산도 쪽을 이렇게 닦지를 않아서 굉장히 이게 너무 가렵다, 한번 봐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야 뭐 너무 많이 이제 하는 걸 좋아했었으니까 가서 히비탄이라고 하는 분홍색 소독약을 이제 드레싱 키트에 넣어서 가지고 가서 드레이프 밑에 들어가서, 아이가 여러분들도 다 고만한 시기를 거친 거죠. 이게 지름 한 10cm 정도 되는 아이, 신생아의 두상인데 이제 그 산도를 10cm에 이 두개골이 뚫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가가 통과되고 나오면 엄마의 그 산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막 다 파열이 되고 이제 피가 떡이 져 있고, 요즘은 뭐 금방 일어나서 샤워도 하시고 뭐 이러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옛날이니까 뭔가 건드렸다간 큰일 나는 줄 알고 이제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그 산도가 아주 덕지덕지 피와 이제 여러 가지 체액들이 있는 것을 이제 나름 제가 기본 간호학에서 배운 대로 위에서 아래로
안에서 밖으로 더 이상의 감염이 퍼지지 않게 깨끗하게 해드리고 그 제 앞에 펼쳐졌던 그 산도의 뷰, 거기서 나던 냄새, 그리고 제가 허리가 아팠던 것,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인생 초반기의 경험이라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생생해요. 그러니까 어제 일은 전생 같거든요. 이제 다 요즘 50대 중반이 다 그러죠. 어제 일은 전생 같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누구 막 이러는데 4학년 때 있었던 30년 전 일인데도 너무나 생생합니다. 드레이프 밑에서 이제 깨끗하게 정성 들여 그렇게 닦아드리고 드레이프 밖으로 나오니까 그분이 제 눈을 마주치면서 저한테 뭐라고 주신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병원 들어와서 제일 고마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눈을 딱 마주치고 존재와 존재가 만나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났고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고 아이가 태어나 다 축하해 주지만 내가 이 병원 들어와 가장 고마운 사람이 학생 간호사님이라는 거죠. 따다단 음악이 펼쳐지면서 제가 그때 4학년 때 알게 된 거죠. 누구를 도우면 한 존재와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존재와의 만나는 그 에너지장은 본인만이 느낄 수 있고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그 아름다운 돌봄의 모멘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순간, 그리고 내가 도움을 받고 또 누구를 도와줄 때 있는 그 에너지장을, 그 행복한 에너지를 따라 지금 30년을 일해오고 가르쳐오고 행동해오고 또 무엇인가를 새로 기획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100년 전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해석학과 현상학을 이야기했던 정말 천재 철학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치에 동조한 거 외에는 비교적 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공부해 보니 세상에 아니나 다를까 이분은 독일어로 다제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생활세계, 저는 50대 중반에 오늘 끝나고도 또 일이 있어요. 끝나고도 또 일이 있어요. 저의 다제인과 20대 초반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다제인이 만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뭘 지향하고 어느 과인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다제인과 제 다제인이 왜 벡터가 이렇게 무한대로 가면 절대 만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다제인과 다제인이 부딪히는 유일한 순간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이데거가. 뭐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주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그 다제인과 다제인이 만나는 유일한 포인트가 케어링의 포인트라고 하이데거가 이야기했습니다. 케어링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그 사람의 요구에 반응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주고 그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포인트죠.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미, 죄송한 얘기지만 이미 이제 이걸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미 너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대학 졸업하고 간호사 했더니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제가 흉부외과에서 2년 근무하고 제가 암연구소 연구원 연구간호사 1호 종양내과 연구 1호 연구간호사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암 관련한 그 임상시험 레지멘을 짜고 뭐 자료 조사하고 했던 그런 연구간호사 일을 한 2년 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갔는데, 그 지금 기억나는 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어디서 공부했다, 또는 어디 회장이다, 또 어디 사장이다, 어디 교수다, 또 어디 대표다, 또 어디 학장이다, 어디 총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선생님 이제 폐암 말기이신데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오면 그 다 진짜 죄같이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땡땡땡에 계신 분인데 예전에 이렇게 하신 분인데 지금 여기 계신 분인데 했는데도 그 질병을 진단받았을 때 나타나는 그 자아로 그 사람이 어떻게 일생을 성숙하게 본인을 만들면서 살았는지를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사장이다, 어디 뭐다, 어디 대표다, 나 뭐야 이렇게 근육 자랑하시는 분들 요즘도 많으시죠? 그런 것들을 저는 20대 여러분만 할 때, 초창기 간호사일 때 이미 그런 꺼풀들을 다 벗기고 난 무엇이 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8에 이제 미국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고 나니 100만 불짜리 뭐
캘리포니아의 큰 집에 살다가도 결국 요양시설 올 때는 이미자 테이프 레코더 하나랑 그다음에 트라우저 하나랑 바지 하나랑 가지고 이렇게 제가 인벤토리를 이 환자가 뭘 가지고 이렇게 요양시설에 들어오셨는지를 쓰고 나면 참 인생 무상이구나 하는 걸 제가 언제쯤 알았을까요? 20대 한 후반쯤에 저는 요즘 뭐 이렇게 비스포크 선전하고 막 냉장고 선전하고 막 건조기 선전하면서 그거 안 사면 막 불행할 것 같이 얘기하는 걸 저는 한 20대 말 정도에 그거는 저한테 저를 속일 수 없을 만큼 이 세상을 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BTS도 뭐 What is this all for? 그게 제일 퀘스천이잖아요. 이게 다 뭘 위함인가? 그리고 막 비틀즈 그리고 막 정말 예전에 유명했던 그런 그룹의 사람들도 What is this all for? 뭘 위해서 살아야 될까? 굉장히 유한하고 굉장히 빨리 흘러갑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진짜 여러분이 제 나이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또 무슨 사고로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지 모르는 이 불안한 시대를 살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이제 저는 아주 콩딱지만 할 때부터 좀 철이 들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것도 있어요. 제가 너무 심각했거든요. 지금도 엄근진인데 그때는 어땠겠어요. 막 더 인생을 막 다 어깨에 짊어지고 해가지고 제가 대학교 4년 내내 미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살짝 좀 후회가 돼요. 그리고 막 뭐 딴 거 하러 댕겼어요. 더 의미 있는 일, 막 농촌 봉사활동 가고 막 이런 거요. 근데 미팅 한 번도 안 한 건 좀 혹시 그랬으면 지금 사는 사람하고 바뀌었을까요? 뭐 그것도 모르는 거죠. 내 마음에 있는 말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웃으시겠지만 저는 제 마음에 항상 기준으로 갖고 있는 정말 여러분들이 보면 저 나이에 아직도 저거라고? 이런 말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 잊어버릴까 봐 가지고 왔어요. 유관순 누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언을 유치하죠?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치하죠? 근데 선생님은 나는 50대 중반이 돼도 이 말이 저를 이끌어가는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여긴 넘사벽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수준이 될 수 있지? 3.1운동 했을 때가 만 16, 1년 반 후에 맞아 돌아가실 때가 만 17. 진짜 우리 민족 중에 딱 한 사람 할 수 있는 그 넘사벽의 수준인 거죠. 또 더 유치한 거 해볼까요? 안중근 의사 너무 얘기들 많죠. 대한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 이또를 죽였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서 어찌 감히 삶을 구걸하겠는가.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 목표가 거긴 거예요. 유치하죠? 유치해요.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이게 새마을운동 세대고 새벽종이 울렸네. 저는 동네에서 막 울려 퍼졌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국민학교였거든요. 국민학교 다닐 땐 6개월에 한 번씩 변을 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생충이 막 우글우글 했었기 때문에 기생충, 회충, 요충 박멸하는 약을 정기적으로 먹어야 됐을 거예요. 모든 애들이 다. 그리고 더 옛날 사람이 태어나는 거 있어요. 창경궁에서 찍은 제 사진이 동물원에서 찍은 거예요. 어릴 때. 거기 동물원이었어요. 일제시대가 우리 민족 그걸 말살시킨다고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했던 쪽 여러분들 역사책에서나 들었었죠. 어릴 때 사진이 그 동물원 가서 찍은 사진이면 여러분하고 제 세대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다, 꼰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도 저는 50대 중반의 저를 가지고 있는 또 원칙이 있어요. 다 알만한 얘기니까 적어온 거예요. 그거 말고도 너무 많은데 오늘 1시간밖에 안 주셨으니까. 보네포 목사님. 그 독일의 신학자이자 굉장히 유능하신 그 철학자, 신학자셨는데 나치 암살하려고 이 히틀러 암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다 발각이 나서 연합군에 의해서 연합군 들어와 가지고 다 이제 해결되기 2주 전에 이제 수용소에서 사형을 당하셨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사형당하는 날 아침에도 일찍 기도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하러 가는 그것을 지켜본 영국의 군목이신 페인 베스트라는 목사님이 나는 이런 차분함과 경건함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마치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 같았다. 이런 걸 여러분들 만날 때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 만날 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워딩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은데 몇 개 적어온 게 이건데 그게 저를 굉장히
흔들었고 그게 심지가 깊이 박히니까 이 사람들이 넘사벽이니까 이게 그 다음에는 뭐 비스포크니 뭐 좋은 집이니 또 막 잘 나가는 남편이니 뭐 이런 게 사실은 저한테 그닥 설득이 잘 안 되는 그랬습니다. 또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이 도스토옙스키 작가는 러시아의 사상가였는데 혁명사상 뭐 이렇게 하다가 이게 막 몰려가지고 총살당하기 직전에 겨우 이제 사면을 받고 시베리아로 귀향을 갔어요. 그 추운데 가면서 이제 형제한테 편지를 썼는데 형제여 나는 낙심하지 않았고 용기를 잃지 않았으며 삶을 사랑하고 있어. 인생은 어디에나 있고 인간은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인간으로 남을 수 있어. 이걸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 본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다 갖고 있는 마음속에 축이 있으시죠? 간송 전형필 선생님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훈민정음 간송본 그러니까 해례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6.25 때 그 전쟁통에 그걸 잃어버릴까봐 또는 불에 탈까봐 백앤릿에 그걸 넣고 그 문화재를 지켜온 우리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고 서울대학이 있고 저 같은 교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여러분 만날 때 제 마음에 있는 말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본 삶들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맞지 못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4살 때 오스테오블라스토마 여기 안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눈알을 다 파내죠. 그러면은 눈알 자체가 좀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해서 충격받지 마세요. 그럼 눈으로 이제 꼬매서 눈이 안구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종양 간호사로 만났는데 간호사님은 굉장히 친절하실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아주 좀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친구를 왜 이만큼 컸을 때, 그러니까 4살 때 그 눈알을 파는 블레오스토마를 했는데 이만큼 키운 거죠. 전 그때 기억나요. 제가 20대 미국 가기 전이니까 20대 후반이었는데도 얘를 저렇게 키울 때까지 도대체 엄마는 얼마나 정성을 쏟았을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를 왜 만났겠습니까? 이제 메타가 돼서 암이 퍼져서 이제 다른 치료를 위해 들어온 거고 항암은 이제 메타 되면 이제 전이가 되면 더 이상은 참 어려운 질환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 항암제를 넣었더니 이제 혈구 추스가 뚝 떨어지고 감염이 돼서 이제 폐혈증이 돼서 응급실에서 막 부들부들 발작을 하다가 이제 익스파이어 한다고 보통 표현을 하는 사망하는 그런 케이스도 봤고요. 그다음에 엄마는 유방암이고 오빠는 백혈병이고 이 친구도 오스테오블라스토마로 이 어버브 니를 잘랐어요. 그러니까 무릎 위를 자르고 그랬는데 저를 왜 만났겠습니까? 제가 흉부외과 간호사였는데 이제 그 암이 폐에 전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폐 한번 전달하고 여길 다 절단하고 폐를 2-3번을 절단하면 마지막에 진짜 깡그리 말라갖고 사망하는 경우도 봤고요. 제가 본 삶들입니다. 이제 그 친구랑 이름도 송이였는데 저랑 이제 원래 환자랑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때 뭘 몰랐으니까 나가서 떡볶이도 먹고 또 같이 이제 막 예쁜 귀걸이도 사서 교환하고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질환을 알았기 때문에 정규 교육을 받는 게 소원이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도 내 마음에 있습니다. 제가 임상이 10년이라고 했죠. 여기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 가서도 임상을 했을 때 저를 스쳐갔던 왜 저 사람이어야 하고 나이진 않은지에 대한 많이 쓰러져간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과연 그 사람들은 왜 떠나야 하고 난 왜 여기 있는가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고 그렇다면 난 여기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 난 과연 무엇을 하라고 여기 있는 것인가 라는 퀘스천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자꾸 그러다 보니까 남을 돕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제 인식 세계가 확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흉부외과에 생각나는 케이스 하나를 재미있는 얘기를 드리면 에어틱 애뉴리즘이라는 병이 있어요. 여러분들 막 뛰고 막 운동하고 막 하하하 웃어도 이게 배가 안 터지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이 대동맥이 아주 단단하기 때문인데 거기서가 아주 약하고 거기가 이렇게 분립이 생겨가지고 풍선처럼 터지는 그런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했던 병동에서는 그게 해서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동맥에서 막 피가 콸콸 나오니까 응급이고 수술해서 살기도 어려운 질환인데 워낙 훌륭하신 의사 선생님들 계시니까 에어틱 애뉴리즘 3번이나 입원해서 처음에는 걸어 들어왔는데 2번째, 3번째 하고 나서는 완전히 베드리든 상태가 되고 또 몇 번 수술을 거치면서 말도 할 수가 없게 되고 더 이상 앉을 수도 없게끔 되면서 그래도 이제 환자 상태는 안정이 돼서 퇴원을 하는 날이었어요. 이제 저는 6인실에서 환자를 보고 베드사이드에 있었고 그 환자는 이제 같이 있었는데
당연히 그 정도 질환을 가지면 남편은 떠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녀도 없고요. 그러니 이제 그 사람을 데려갈 사람은 오빠와 새언니인 거예요. 근데 그 오빠, 오라버니 되시는 분이 새언니랑 저쪽 6인실 밖에서 둘이 말다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새언니는 아니 고모를 집에 데려가서 내가 어떻게 보라는 거냐. 그랬더니 그러면 쟤를 그럼 누가 보냐. 아무도 없는데 그럼 어디다 가라는 거냐. 그리고 둘이 옥신각신 하는 걸 저랑 환자랑 같이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요. 제가 그 환자분한테 그랬어요. 환자분한테 앞으로 펼쳐질 인생이 그닥 녹록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근데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 더 이상은 도와드릴 수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 힘내서 잘 살아보자 했더니 그 환자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그 존재와 제 존재가 서로 소통하는 그 찰나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존재와 제 존재가 만나는 다재인의 만남의 존재를 그 현장이 제 오랫동안 기억이 남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또 하나 얘기는 저 이렇게 말 잘한다니까요. 15분밖에 안 남았네요. 좀 시간을 더 주셔야 되는데. 제가 샌디에고에 있을 때 진짜 마지막을 이런 데서 보냈으면 좋겠다 할 만큼 맥도날드 미망인이 펀드레이징해서 세운 샌디에고 팔리어티브 케어 센터가 있습니다. 호스피스 환자들만 모으는데 이스트윙, 웨스트윙 10명 정도밖에 안 하고요. 거기 가면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 같이 마지막을 정말 통증 없이 또 가족들의 그 보듬음을 받으며 마지막을 보낼 수 있거든요. 이제 거기 이제 제가 전문 간호사로 실습을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실습을 나갈 때부터 암 4기로 진단받은 어떤 여자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남편도 교수님이셨고 이집트 계열의 두 분의 아름다웠던 젊은 시절이 방에 이렇게 있어요. 우리 같이 젊은 시절이 있고 또 이렇게 교수 활동을 마음껏 하는 찬란했던 시절이 있고 그리고 그게 다 지나서 어느 순간 이게 난소암 4기로 발견이 돼서 다 떼내도 뭐 3개월밖에 못 산다 했었는데 기적적으로 둘째 딸이 스탠포드 대학 가는 거 보고 돌아가시겠다 해서 기적적으로 버틴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항암 치료하고 몸이 쇠약하다 보니까 소아 그 욕창이 생겨가지고 이제 주로 제가 전문 간호사 학생이다 보니까 저한테 그 소어 드레싱하는 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패킹돼 있던 거를 다 꺼내면 피머 헤드, 이 넓적다리 뼈가 보일 만큼 모든 엉덩이에 이 살과 모든 조직들이 다 물러서 내려갈 만큼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환자는 그 둘째 딸 이제 대학 가는 거 보고 돌아가시겠다고 기적적으로 버텨서 이제 마지막 엔딩 하던 때가 11월 정도였습니다. 기적적으로 산 거죠. 딸은 이제 스탠포드 대학을 가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실습을 나갔더니 제 프리셉터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으니까 조금 더 라운딩을 자주 하고 익스파이어가 되거나 마지막 순간이 되면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라운딩을 자주 하고 했는데 인생을 이렇게 몇십 년을 계속 뛰던 심장이 갑자기 확 멎을 수도 있지만 다른 제가 본 마지막에 임종 환자들의 많은 케이스에서는 손발은 이미 다 이제 펄스 전혀 잡히지 않고요. 이제 의식도 전혀 없고 이미 이제 두상은 다 이제 차갑게 식었고요. 마지막 심장이 바운스를 이게 이제 타이달 볼륨을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리듬을 정식 리듬이 아닌 그냥 마지막 바운스만 하는 몇 분의 찰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방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옆에 있었고 이제 그렇게 차갑게 식어가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얘기했죠. 여전히 들으실 수 있다. She's still here.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제 AT&T 그때 이렇게 여는 전화로 스탠포드에 있는 둘째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She's leaving. 엄마가 떠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귀에다 그 차갑게 식어가는 해골에다가 그 전화를 대준 거죠. 그랬더니 둘째 딸이 마구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너무 고마웠고 너무 사랑하고 우리 또 만날 거고 엄마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그랬더니 그 차가운 해골에서 다 식어가서 맥도 안 잡히던 해골에서 눈물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마지막 바운스를 멎을 때 눈물이 여기 딱 멈춘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교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장 어렵고 가장 슬플 것 같은 이 순간을 이제 유니스 때문에 제가 이제 영어 이름이 유니스거든요. 유니스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게 된 걸 어떻게 어프리시에이트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저는 그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구나 우리가 인생이 끝이 있고 또 여러분은 막 제가 서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의대 다니는 애랑 하나 아는데 자기는 안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냐 알겠다 이제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하필 서울의대라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는 나는 안 죽을 것 같고 나는 인생이 이게 영원할 것 같지만 옆에 사람을 돌아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죽었고요. 세종대왕도 죽었고요.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는데 이제 그런 쇠약과 소멸과 죽음 앞에 과연 누가 이 삶과 순간과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왔고 또 고민하고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자랑 좀 할까요? 제 제자들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인식 세계를 확장하다 보니 아는 사람도 많죠. 한 번 만나면 계속 친한 척하죠. 또 막 그 사람이 너무 궁금하죠. 또 제가 또 연구 방법론도 질적 연구 방법론을 해가지고 평생교육원 뭐 이런 데서 강의도 하죠. 어제도 제가 요양시설을 멋지게 운영하고 계신 간호사 원장님 면담 이제 연구로 어제도 저기 평창에 갔다 왔습니다. 남의 인생에 너무 관심이 많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호기심도 생기고 그러니 인식 세계도 넓어지고 한 번 맺은 인연은 절대 놓지 않고 제가 학생 부처장 하면서 만나게 된 동아리 회장님이라든가 학생 대표라든가 지금도 연을 이어오면서 이제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고 있고요. 제 학생들은 얼마나 훌륭하냐 하면 이제 소화기내과에 있는 제 석사 학생인데 막 머리를 산발을 해서 왔어요. 그래서 논문지도 받으러 그래서 이제 힘들어 보인다 이랬더니 이제 어제 환자분 한 분이 계속 밤새도록 설사를 해서 나이트 때 조금도 못 쉬고 이제 그거를 치우고 간호하느라 애를 썼다 이렇게 얘기해서 힘들어서 어쩌냐 이제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제 학생 밤새도록 설사하시는 분도 있는데 치우는 제가 더 훨씬 안 힘들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정말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제 학생들은 지금도 의료 공백 상태에서 환자들을 돕는 어떤 최전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행복을 짓는 또 아름다움을 만드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 아름다운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또 하나 더 들어볼까요? 제 학생 하나가 석사를 하겠다고 왔어요. 근데 MICU 3년차 정도인데 그게 이제 내과계 중환자실이라 서울대병원 내과계 중환자실이면 정말 시스템으로 다 망가져서 사실은 그냥 연명 정도인 상황이 많거든요. 근데 3년 정도 했더니 이제 저한테 공부를 더 하고 싶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마음에 부담이 되냐, 자기가 마음에 부담이 느껴지는 여러 사례가 계속 발생을 해서 자기가 좀 공부를 더 하면 이게 해소가 될까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상황이냐 해달라 했더니 60대 아저씨였는데 이미 모든 장기들이 시스테믹하게 나빠졌고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은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는데 우연히 여기 가지고 있던 트라케스토미 튜브가 발관이 됐고 그러면 그때 눈이 딱 마주치면서 그 아저씨가 밖에 있는 부인을 불러달라 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때가 그분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몇 초라는 걸 간호사도 알고 그 환자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MICU에는 그런 매뉴얼은 가지고 있는 매뉴얼은 익스투베이션이 되면 인투베이션을 다시 시켜야 되고 다른 도와줄 사람도 없고 뭐 어디 불러올 사람도 없으니 인투베이션을 하는 매뉴얼대로 했고 그 사이에 환자는 의식이 흐릿해져서 이제 심장은 살아있지만 의식은 없어졌고 더 이상 자기 의식이 깨어있는 채로 부인을 못 보고 이제 인생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 제자한테는 내가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죠. 너무 훌륭해가지고 하나만 더 얘기하라 했더니 17년 동안 한 번도 건강한 몸을 가져보지 못한 여학생이 이제는 마지막 입원이 되겠구나 싶게 MICU에 들어왔고 간호사들이 생각되는 대로 의료진이 예상했던 대로 정확하게 시스템이 조금씩 나빠져서 그날 아침에 인투베이션 오더가 나는 거죠. 인투베이션 오더는 여기에 구멍을 뚫고 숨을 이쪽으로 쉬기 때문에 더 이상은 육성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투베이션을 하기 전에 밖에 있는 엄마를 불러다가 엄마 고마웠다 사랑한다 무슨 인연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참 행복하게 여기를 왔다 간다 육성으로 그 엄마에게 아이의 마지막 보이스를 녹음하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했지만 또 아까처럼 매뉴얼이 그게 아니고 또 인력도 없고 해서 그 순간을 놓치고 이제 뭐 이렇게 보통 다 방법이 있거든요. 이 말을 못하면 그림을 그리거나 지시를 하거나 또 이 메타볼리즘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재워서 치료하거나 해서 하늘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그 남을 돕는 일들을 진정성 있게 해온 사람들에게 가지게 되는 엄청난 파워는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에게 이토록 진심으로 저 엄마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먼저 간 17살짜리 딸의 마지막 육성을 이제 핸드폰에 남겼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 아쉬움을 가진 이 휴머니즘의 극치를 저는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 여러분들이 남을 돕는 기꺼움 또 여러분들이 매 순간 선택을 하시잖아요. 오늘도 여길 갈까? 그냥 오지 말고 그냥 결석할까? 또 굳이 여기서 꼭 사회공헌 아카데미가 아니더라도 신청해서 오신 분들은 굳이 안 들어도 되는데 내가 이걸 왜 들을까? 하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여러분만 알아요. 여러분이 밖으로 행동은 정의롭게 하고 올바르게 하고 하나도 문제 없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안에 어디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지향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사는지가 하루하루 한순간이 모여 순식간에 제 나이가 되고 나면 이제는 남편도 못 바꿔, 집에 있는 애들도 못 바꿔, 전공도 못 바꿔, 또 제가 살아온 모든 행적과 흘리고 다닌 많은 말들이 AI가 이렇게 슬라이드까지 만들어주는 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복이 많죠. 제가 이런 체화된 경험이 계속 얘기해도 계속 많은 만큼 제 몸을 써서 제 전공을 써서 그리고 제 공부하는 능력을 써서 삶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또 남을 돕고 하니 제 어떤 인식 세계가 점점 넓어지면서 친구들도 너무 많아지고요. 또 저를 또 좀 비호감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저를 좋아해 주는 많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또 제 얘기를 조금 마지막으로만 드리면 저도 여러분들이 봤을 땐 아유 선생님 위치에나 올라가고 뭐 나름 뭐뭐 하겠지 또 나름 아유 저 사람은 뭐가 해서 이렇겠구나 예측되는 무엇인가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다른 사람이 들으면 허걱할 만큼의 불운이 몇 번 찾아왔었습니다. 뭐 당연히 불운이 없는 인생이 있나요? 그리고 사실 불운이라고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되면 예를 들어 1,000원을 잃어버렸는데 1,000원을 다시 벌게 된다거나 뭐 C를 받았는데 다시 해가지고 D 받아야 다시 재수강할 수 있나요? 뭐 그렇게 받았는데 재수강해서 성적을 다시 높일 수 있다거나 하는 거는 불운이 아니죠. 불운이라고 하는 건 일리버시블한 그러니까 다시 뒤로 돌아갈 수 없는 비가역적인 불행이 펼쳐지는 게 불운인데 저도 여러분들 한번 이게 좀 촬영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 얘기는 좀 그렇지만 한번 저한테 개인적으로 고통스럽다 그러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진 고통과 여러분이 가진 고통이 한번 비팅해서 제가 더 고통스러우면 여러분이 행복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불운을 했을 때 지금은 그 불운이 왜 바위도 바퀴가 커지면 모래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은 그게 복이 됐죠. 지금은 축복이 됐죠.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뭐 나름 제 인생에서는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지만 실패라고 하는 실패를 아주 지대로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제가 40쯤 경험했던 그 불운은 하여튼 제가 이게 회복이 될까 하는 불운이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제 회복해서 이렇게 너무 행복하고 매 순간이 감사하고 매 순간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또 단장님이 저한테 강의도 요청할 만큼 이렇게 학내에서도 나쁘지 않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터닝 포인트가 됐나 이제 내려가기만 했었을 땐 저도 진짜 이게 끝이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어디서 터닝 포인트가 됐지? 이제 다시 복귀를 해보는 거죠. 좀 회복되고 나서 그랬더니 그게 어느 순간이었는지 제가 알았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제가 나름 신뢰관계가 있는 간호계의 선배가 있어요. 저희 학교 선배는 아니고 이제 직장 선배이자 뭐 미국에서 같이 이제 일했던 그런 선배인데 또 우연히 여기 학회에서 한번 만나고 또 제가 연구년을 갔는데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만나가지고 제가 가진 이 안에 있는 모든 정말 거침없이 다 털어놨죠. 내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수치심과 또 걱정과 불안과 다 토로했죠. 엉엉 울면서. 그때 그 언니가 같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울어주는 그 눈물 한 방울이 저한테 그분이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고 같이 울어주는 그 눈물이 저한테 터닝 포인트가 돼서 지금은 그 불운을 극복했다고 여러분들 앞에 감히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지대로 한번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때도 이제 빡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내가 잘못했구나, 네가 잘못했구나, 자책감, 수치심, 잘못, 불안감, 공포심, 별게 다 있죠.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막 심장박동 뛰고 그렇게 떼굴떼굴 구를 때 누가 옆에 있어줬어요. 너무 고맙죠. 그렇게 옆에 있어주고 함께 괜찮다 어깨가 되어준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5시가 됐으니 제가 좀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잘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이 이끌어서 20살 초반이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공부를 하고 얼마나 주변을 차단하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또 많은 공부를 다른 거는 보지 못하고 여기 서울대 들어오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여러분 행복하신지 한번 꼭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저처럼 50대 중반인 저처럼 막 너무 감사해요. 모든 게 충만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또 좀 너무하고요. 여러분은 진지하고 고민되고 불안하고 하는 건 맞고요. 그렇지만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하고 무엇을 가치롭게 가져야 되고 또 어떤 방향을 지향해야 하는지는 여러분 꼭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AI나 얘네들 뭐 저는 조금 잘 모르지만 세상에 그 막 뭐 이렇게 만들어주는 AI에서 막 그 캐릭터 AI 그런 데서 이게 일파만파 나쁜 쪽으로 갔을 때 얼마나 이제 피폐한지를 조금 듣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살게 될 세상이 전 진짜 너무나 몹시 걱정이 됩니다. 저는 제 주변에는 같이 병원에 입사 동기 했던 분들 진짜 와, 저 선생님 뭐야? 뭐 너무 멋지잖아 하는 분들 지금도 다 이렇게 부원장도 하시고 부총장도 하시고 나름 낭중지추로 그 시절에 제 옛날 30년 전에 나름 뭔가 공헌의 마인드를 가지시고 또 뭔가 공공의 마인드를 가지신 그런 분들이 결국은 제 나이가 됐을 때 임원도 하시고 또 일도 이끌어 가시고 또 학교의 리더십도 가지시고 하는 걸 저는 봅니다. 그걸 보면 제가 사는 세상은 그닥 그렇게 막 거짓되는 막 허풍선인 삶은 아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덕분에 저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도 이제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직업을 갖게 되고 한 그 축복을 누리지 않았나 싶은데 여러분은 이렇게 이제 막 너무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진짜가 아닌 진짜 삶이 아닌 굉장히 붕 떠 있는 무엇인가의 세상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이 디지털 시대에 여러분들의 인격과 인품과 또 여러분들의 존재가 30년 뒤에 어떤 존재가 되어 있을지가 저는 참 제가 책임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부디 제가 꼰대니까 제가 오늘 했던 많은 얘기들은 그냥 저 선생님의 그냥 삶의 궤적이구나라고 그냥 퍼스널 스토리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취할 게 있어서 가져가실 게 있으면 얼마든지 가져가시고 마음껏 활용하시고요. 또 제가 앞으로 또 수년은 여기에 더 재직을 할 예정이니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밥 사줄 테니까 오셔라 해도 별로 안 오고요. 그다음에 커피 한잔 해도 되니 언제든지 얘기해라. 그리고 제가 또 막 더 심하게 나가면 정말 힘들고 불행하다고 느껴지면 와서 한번 누가 더 불행한지 한번 맞짱 떠보자 하는데 제가 또 왜 좀 요 얘기만 제가 하고 맞춰볼까요? 제가 감사하게도 애를 셋이나 낳았는데 큰애는 아들이고 둘째는 사내이고 막내는 남자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길거리에서 죽는다고 하는 이제 아들 셋 엄마다 이제 이러면 좀 확실히 이게 제가 가진 어떤 이 생활 세계가 얼마나 케이오스일지 살짝 상상이 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30년의 그 거리가 있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고 또 다른 생활 세계를 구축하고 살고 있지만 전 여러분께 서은영의 이야기다라고 AI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서은영의 이야기다라고 해줄 수 있는 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한가 도와주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또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릴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네가 되고 네가 우리가 되고 우리가 그룹이 되고 그룹이 지역사회가 되고 지역사회가 나라가 되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어느 정도는 행복할 수 있는 보편적인 어떤 행복을 구현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아이디얼리스틱한 생각을 저는 아직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해요. 자, 여러분들
얼굴은 안 나오게 촬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고 질문을 이야기하고 저만 찍을 테니까 그냥 살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했냐,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했냐, 또 돈 사기당한 적은 없느냐, 뭐 이런 거 안 궁금하세요? 또 뭐 보이스피싱은 당한 적 없느냐, 뭐 이런 거요. 뭐 거대 담론, 탁상 공론 그런 거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지금 여러분이 자신 있고 행복하고 난 척추도 있고 건강하고 숨도 쉬고 심장도 뛰잖아요. 좋은 일, 바른 일, 그리고 남을 위한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돼 있을 때 전 정말 그렇다니까요. 전 진짜 그거 하나만 붙들고 살았는데 같이 서포티브한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요. 집에 좀 어질르기는 해도 너무나 좋은 에너지를 뿜는 아이들이 그득그득하고요. 또 제가 할 일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좀 이번에도 네팔도 가서 엄청 행복해요. 제가 뭔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네팔에 봉사를 또 같이 가겠다고 하는 우리 간호학과 친구들도 많이 있어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뭐 하여튼 너무너무 제 삶이 충만해요. 그래서 어쩌다 불운을 당했는데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는가 궁금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여기 이메일 썼죠? 네, 오시면 제가 점심도 사드리고 또 함께 저 좋은 세상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되게 재밌었고 또 가슴에 남는 말들도 되게 많았는데 특히 그 어린 시절에 아프셨을 때 그 얻었던 깨달음을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환자의 고통은 오롯이 견뎌야 하는 거고 아무리 주변에 이제 자신의 고통을 얘기해도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다는 거를 깨달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저희 어머니도 5년째 약간 희귀 질환으로 투병을 하고 계신데 되게 오랫동안 옆에서 간병을 하면서 뭔가 어머니의 고통을 제대로 느낄 수 없어서 뭔가 답답하고 또 이러면 안 되지만 뭔가 원망스럽고 했던 경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그 말을 들을 때 되게 와닿았었는데 수많은 환자분들을 이제 만나시면서 어떻게 그 환자의 고통에 그럼에도 이제 느끼려고 공감하려고 하셨는지 어떻게 그 고통을 좀 자신의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어떻게 도움을 주려고 하셨는지 그 태도나 자세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너무 예쁜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저는 태생적으로 딴 건 못하고 남 돌보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의도를 가지고 저희 현상학 해석학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향.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진심으로 들여다보면 그건 이제 제 삶이 되고 제 영역이 되는 거죠. 정말 그러니까 아주 프랙티컬하게 진심으로 돌봐야 되는 가족이 있다 그러면 혼자 못 하세요. 전문적인 사람의 도움을 청하시기를 저는 좀 뜬금없는 티다운 대답이지만 도움을 요청하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만성질환에 장사 없어요.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완전 공감 100배죠. 제가 F95거든요. MBTI에.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건 그냥 태생적인 것 같고 이제 공감도 자꾸 하다 보면 늘고요. 저희 간호학과 3학년 학생들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외과 실습을 나가서 학생들한테 오늘 실습에서 뭐가 보였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딱 우리 지금 질문해 주신 선생님 같이 생긴 분이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제가 이제 CPR을 오늘 봤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실습을 하면서 CPR을 3번 봤다는 거예요. 소아과에서 아이가 하나 이제 사망하는 걸 봤고 또 노인간호학 하면서 봤고 지금 성인병동에서 3번째 보는데 그래서 뭘 느꼈냐 이랬더니 이제 학생들은 못 끼죠. 뭐 에톨펜 그럼 넣고 막 와 올라가서 푸푸푸푸 하고 막 이러는데 뭐 근처에도 못 오죠. 그러면 이제 옆에서 그걸 이제 관찰만 하는 거였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3번, 1번, 2번 볼 때까지는 몰랐는데 오늘은 자기 안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생각? 그랬더니 저 사람은 지금 생사가 중구냐 이생이냐 저생이냐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포인트인데 난 여기서 너무나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고 어떻게 이렇게 한 공간에서 이렇게 다른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기괴한 느낌이 들었다. 이상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얘야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오늘 일기장에다가 꼭 적어. 꼭 서은영이가 얘기했다고 꼭 적어. 네가 오늘 처음 공감
어떤 건지를 느낀 그 순간 이니 그 공감의 느낌을 가능하면 자세히, 가능하면 깊이, 가능하면 오래 적어놓으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오래 적어놓고 오래 묵상하면 다른 사람 세계 속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네, 행복하지만 또 너무 환자한테 많이 들어가면 힘들어요. 힘들어서 좀 뭐 전문적인 어떤 이런 뭐 전이, 역전이 뭐 이런 것도 배우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상태가 됐냐면, 저는 이제 어제 오늘이 다르잖아요. 맨날 노화돼가지고 막 눈도 안 보이고 막 이제 어제부터는 갑자기 너무 노화했는데 여기 뭔가 부유물이 떠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죠.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게 노화에 의한 수정체의 찌꺼기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 몸은 쓰러져 가는 거죠. 소멸해 가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만났잖아요. 여러분들의 세계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 대신 그 다음을 살아주는 거죠. 제가 여러분의 인생과 연결이 되면 여러분의 삶이 제 그 다음 삶이 돼서, 저는 쓰러져 가지만 여러분의 이 생명력이 제 생명력이 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면 같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좀 이상하게 대답했죠? 미안해요. 네, 또 질문. 너무 똘똘하네요. 네, 우리 저기 여자분. 네, 일단 강의 잘 들었고요.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는 메디컬 분야가 아니고요. 아마 여기 다른 학생분들도 사회봉사 과교 과목 때문에 온 많은 학생들도 메디컬 분야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사회에 공헌하는 게 되게 좋고 스스로 충만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작년부터 계속 뭐 멘토링이나 뭐 이런 사회봉사 활동이나 이런 걸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요즘 약간 드는 생각이 제가 하는 게 주로 이제 아무래도 서울대 학생이니까 멘토링 관련 제의가 되게 많이 들어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멘토링을 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그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어요. 한 달, 뭐 3달 짧게 단기로 만나서 멘토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친구들도 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 차라리 이럴 바에 뭐 필라테스 학원 돈을 기부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와 나의 마음적인 문제, 약간 이런 거에 충돌이 약간 요즘 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적 있으셨는지, 혹시 있으셨으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저는 대부분의 공헌과 남을 돕는 일과 봉사는 성과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몰라주고요.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남나요? 그 일을 하고 또 그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또 하는 나는 있죠. 제 나이가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공헌하지 않아도 더 큰 사장님이 돈 많이 내면 끝날 수도 있고요. 그죠? 또 여러분들이 휴지 하나 줍는다고 저렇게 많이 쓰레기 더미가 있는 그 대양에서의 쓰레기 더미는 없어지지 않고, 너무나 우리가 하는 선한 의도에 비해 안 좋은 거는 더 빨리 더 많이 급속도로 일어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세상이 존재하는 어떤 희망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뭔가 나아질 거라고 믿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그래도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른들 중에 다 요즘 막 이렇게 나오는 이상한 어른들만 있는 것 같으시죠?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부처장 하면서 여러분들 선배 중에는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돈을 대겠다라는 독지가들도 우리 선배 중에 많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정의로운 일이라면 위험함도 감수하지 않는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저 오지에 가가지고 발전기 만들어가지고 3,000명에게 전기를 주는 공대 교수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올곧게 그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학문적인 무엇인가를 걸고 용기 있게 어떤 기존에 했던 것에 저항하는 분들도 있고요. 도대체 왜 그 뻘짓을 하시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틀렸으니까 그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제가 아까도 하라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싸고 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그걸 찾아다니다 보니까 여러분 만날 때부터 그래, 이런 화려한 삶, 돈으로 줄 수 있는 삶, 또 소유에 만족하는 삶은 그건 진짜가 아니야. 난 과연 뭘까? 내가 다 빨가벗고 온전히 서게 되면 난 과연 뭘 할 수 있는 사람일까? 이런 질문에 여러분 만날 때부터 전 스스로에게 창피하지는 않게 살아야지 하면서 했거든요. 물론 저도 실수도 하고요. 또 흉도 많이, 욕도 많이 먹고, 또 제가 틀릴 적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수치스럽죠. 틀릴 때도 많으니까, 실수도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오늘 감히 그 다음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회에 제가 뭘 얘기할 수 있을까 하면 전 그거 하나인 거죠. 제가 아주 어린 콩딱지부터 남을 돕겠다고 생각하면서 지켜왔던 어떤 저의 원칙들, 그리고 이름 없어도 돈이 안 돼도 뭐 조그만 것들을 항상 도우려고 했던 것들, 그게 몸으로, 습관으로, 학문으로, 또 제 과목으로, 또 제 어떤 논문으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드러나고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서 제 친구들은 다 그렇고요.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은 다 저 같고요. 끼리끼리는 과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을 보시면 끼리끼리 이제 다 뭉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끼리끼리들이 모여서 제 나이가 되면 정말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와도 도울 수 있게끔 많은 단련이 되어 있고, 또 불운도 또 극복해 보았고, 또 엄청 연구비 논문 떨어져 봤고, 또 뭐 실패도 많이 경험해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근데 질문 아직 많이 남았네요. 조금 더 시간 드릴게요. 네,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우리 남자 학생. 오늘 정말 가슴 따뜻해지는 강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까 이제 만성질환은 장사가 없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조현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스스로 이제 투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데, 제 주위에도 그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뭐 투약하기를 권유를 해도 투약을 거부를 하고 계속 그런 상황이 이어지니까 이쯤 되면 이게 그 질환을 나눠 놓은 것이 그냥 개인의 행복이 아니, 그 환자의 행복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하고자 질환을 나눠 놓은 것이 아니고 어떤 사회에서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투약을 권유를 하는 것이 맞는가, 본인만 행복하다면 그런 것이 맞는가 하는 고민이 되고, 또 이제 그런 고민이 되는 와중에도 사실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스스로가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알 수 없어서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한데, 혹시 교수님께서는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제가 당연히 의사도 아니고 제가 전문성이 있다고 얘기하긴 정말 부끄럽지만, 저는 제가 아는 저의 삶의 세계에서 왜 정신질환자가 없겠습니까? 저는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고 무덤덤, 무관심, 대략대략 얼렁뚱땅이 안 됩니다. 제 유일한 해결 방법은 더 적극적으로, 더 바짝 붙어서, 더 간절함으로 요청하고 도움 청하고 알아보고 명의를 찾아가고 약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그게 조현병이든 아니면 흡연이든, 그것도 정말 왜 이렇게 무익이잖아요. 그래도 못 끊잖아요. 어떤 중독이든 또 장애든 뭐든 간에 제 어떤 삶의 솔루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답은 전혀 아니고요. 서은영이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제가 가진 모든 리소스를 동원해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창피한 거 다 내려놓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변에 알려요. 나 도와달라. 내가 이렇다. 알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또 전문가를 소개해주고 간절하게 바라면 꼭 됩니다. 전 이제까지 정말 간절하게 제 주변에 있는 사람 그 담배를 3명이나 끊게 했어요. 그건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서 울고불고 막, 이러면 폐암 걸려 죽는, 내가 폐암 걸려 자살하는 환자도 봤는데 막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생난리를 하니까 막 아주 질려가지고 담배를 끊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만약에 저에게 또 어려움이 온다면 이제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지금도 매 순간 간절히 기도하고요. 무얼 기도해요? 제 주변의 사람들이 안전하길, 행복하길, 여러분같이 이렇게 훌륭한 서울대생들이 더 나아지길, 더 잘 교육받아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길,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되길, 우리 서울대학이 잘 되길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누가 뭔가 문제가 있다, 안 행복하다, 뭐가 진짜 질환의 문제가 생겼다 하면 저는 전문가에게 SOS를 다 치고요. 네, 뭐 다 생면부지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밖에 외부 강의도 많이 나가는데 진짜 힘드시면 저한테 얘기하셔라. 제가 사돈의 팔촌이라도 알아봐서, 왜 보통 질환 가지신 분들이 어느 병원 어느 의사한테 가야 되느냐를 몰라서 막 이게 그러거든요. 근데 제 제자들이 막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있으니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아봐 준다. 뭐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뭐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살리고 구하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점점 더 좀 이렇게 영역이 넓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힘드신 거 있으면 저한테 또 요청하시면 제가 좀 뭔가 상담 또는 그쪽으로 전문가 뭐 이런 어떤 그런 풀들이 있으니, 아무래도 의료인이다 보니까 도와드릴 수 있으니 연락 주세요. 네, 네. 뭐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실제 별로 연락 안 하세요. 저한테 제가 점심 먹는다고 연락하라고 해도 별로 연락 안 하세요. 자, 질문 좀 더 받을게요. 네, 먼저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불량 학생인데 대학에 와서 가장 집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You made my day.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봉사도 되게 다양하게 하려고 하고 아버지 간병도 꽤 오래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고향감을 느낄 때, 아, 내가 좀 착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다정함이 있다는 기분을 느끼는 것이 그것조차 약간 죄책감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뭔가 도움 자체로 봉사를 해야 하는데 내가 이런 고향감을 느끼려고, 이런 보람을 느끼려고 봉사를 하는 게 약간 제가 거만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의도가 불순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했습니다. 아유, 우리 학생은 너무 착해서 또 생각에 자기 반성을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더 좀 용감해도 돼요. 그냥 남 돕는 거, 어디 야학 가가지고 또 형편이 안 좋은 아이들 가르쳐 주는 거, 그거 그냥 흔쾌히 하시고 무슨 의도가 더 있어요? 무슨 뒤가 더 있어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고향감 아니에요. 고향감 그거 정말 그걸로 죄책감을 느낄 이유가 저는 1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분들이 건강하면 또 능력이 되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기업 해가지고 돈 펑펑 다른 사람 돕는 일에 쓰면 그게 왜 나빠요? 전 뭐든 하려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건, 제가 고작 이제 30년 정도 먼저 살아보니 서울대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선진국이잖아요. 그리고 서울대학이, 그리고 여러분의 교수님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선배들이 이미 시스템으로 굉장히 우리나라를 안정적으로 많이 잘 가꾸어 놨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살아도 돼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즐겁게 행복하게 주변에 나누면서 살아도 다 먹고 살아요. 다 그냥 먹고 살아요. 그럼 그게 먹고 사는 게 저 사람은 100원이고 나는 10원이고 그거 다 상대적인 거예요. 다 끝에 다 요양원 오면 그냥 가방 하나 들고 온다니까요. 다 소용없어요. 정말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어제도 제가 요양원을 갔다니까요. 거기 다 진짜 다 똑같이 생겨요. 늙으면 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걱정 안 해도 돼요. 뭐 누군 이쁘네, 키가 크네, 적네, 뭐가 어떠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네, 뭐 우리 간호과 애들은 뭐라 해요. 왜 나는 병원에 가서 이런 힘든 일을 해야 되냐. 괜찮아요. 자유롭게 여러분들 마음껏 여러분을 펼치고 살아도 이 시스템이 있으니까 되고요. 단지 여러분이 망가지지 않게, 여러분이 어디에 중독되거나 오용하거나 이런 거는 나중에 가서도 얼마든지 쉽게 해요. 하루 종일 누워서 텔레비 보는 건 나중에 늙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거 말고 지금 어릴 때, 젊을 때, 막 인생을 시작할 때는 조금 더 상위의 가치에 포인트를 두고,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내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말들을 목표 삼아 한번 살아보세요. 멋지게. 그러면 여러분들 뒤가 아주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또 아까 질문하려고 했던 학생 있나요? 네. 선생님 질문하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이 아니고 총동창회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송혜수라고 합니다.
저는 먼저 오늘 강의를 해주신 교수님께도 감사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구성원이면서도 또 일종의 외부인으로서 서울대생들을 보면 대부분 그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느끼는 서울대인들은 되게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만 노력하고 그 나와 타인의 울타리의 경계가 굉장히 분명하고 그리고 그런 미시적인 일보다 되게 거시적인 일에만 집중하고 그런 생각을 해서 과연 누군가를 돕는다는 일에 관심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도대체 누군가를 도우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많은 부분에서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울컥하는 순간들도 되게 많은데 교수님 F시잖아요. 네. T가 누군가를 도우려면 되게 분석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과물이 잘 안 보이는 일에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대부분 그 연구자들이 T가 많거든요. F가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머리로 이해하고 그 공감하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그 빛나는 모먼트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움직여지기가 되게 힘든데 그 부분 교수님도 느끼실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희가 먼지 같은 이 존재가 보이지 않는 성과가 없는 일을 한다는 것이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서 그 마지막으로 아직도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도 참 여러 그 무겁고 저희가 조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교수님이 그렇게 에너지를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는 원동력이 뭔지 궁금합니다. 그거야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저야 이제 소멸돼가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은 우리나라를 그 다음 이끌어가야 되는 리더들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여러분들이 한 마음을 먹고 뭘 뜻을 세우면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 설레고 왔어요. 도대체 누굴 만나게 될까? 또 이 부딪힘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제발 제 안에 어떻게 뭔가 제가 오늘 이야기한 많은 스토리들 중에 여러분들이 재료로 가져가서 이용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난 정말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부디 T이신 분들이 어렵죠. 전 도리어 T같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너무 F고 이제 F99 쪽으로 가고 있어서 이제 큰일인데요. 이제 사회공헌이나 남을 돕는 거에서 이렇게 성과가 없는데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 글쎄 답드리기는 참 어려운데 다음번엔 T라는 우리 이인영 교수님은 T시지 않을까요? 금요일날 하시는 정말 연구 많이 하시는 교수님이신데 그분한테 이제 조금 더 아니면 우리 서교 단장님도 T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성과 중심적으로 뭔가 사회공헌을 하시는 그런 일들도 당연히 이제 정말 너무 가치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에너지를 끌어서 이렇게 계속 이 일들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제 어떤 존재를 더 풍요롭게 하는 건 여러분에 대한 사랑 또 기대 때문인 것 같아요. 부디 조금 이 나라를 내가 잘 살아서 하나라도 더 도움이 돼야 되겠다. 오늘 이렇게 민주주의가 있고 우리가 건강하고 의료 시스템이 있고 또 일이 모두 구조가 돌아가는 건 누군가는 자기가 해야 되는 일 이상으로 일들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적 자원인 걸 잊지 마시고 또 본인 몸 잘 관리하시고 너무 불규칙한 생활 또 잔소리예요. 불규칙한 생활 함부로 폭주 음주 많이 하고 담배 피고 운동 안 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본인 몸 100살까지 잘 껍데기 잘 관수하셔야 되니까 귀하다 이쁘다 해서 운동도 하시고 적당한 영양소도 주시고 또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셔가지고 잘 여러분의 남은 인생들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아카데미로 연사로 모시기 전에
어떤 다른 일로 문자로도 몇 번 소통한 적이 있었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제 서은영 교수님을 그 순간에 뵌 적이 있는데 그 순간에도 간호사나 교수님으로서 교육가로서의 그 캐링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도 계속 케어링을 해주신다는 거를 느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아시죠? 저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나 이제 환자는 당연히 주인공이고 의사 선생님 그리고 그분들도 이제 주연이기도 하지만 저는 슬기로운 슬기로운 간호생활을 왜 안 나오는지 만약에 그런 드라마가 있다면 서은영 교수님께서 최송화라는 그 역할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여러분 덕분에 그리고 저희 서교 단장님 덕분에 그리고 서은영 교수님 덕분에 너무 감동적인 가슴 따뜻해지는 사회공헌 아카데미를 또 개최할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고 큰 박수 여러분과 연사님께 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